오늘 목표는 기본적인 생물학, 그러니까, 미토콘드리아? 아, 그거 하나 알면 되죠, 뭐. 그거 하나 알고. 그 다음에 개념적으로 심바이오시스, 그 다음에 홀로바이온트, 그 다음에 공생, 그 다음에 공동체. 개념 자체는 뭐 큰 게 아니니까 인문학적으로도 글 쓰는 우리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면 좋은 그 개념 몇 가지를 숙지해 두고 가장 중요한 예인 그 미토콘드리아가 어떻게 세포내 공생설, 요건 이제 그 다음 이제 계속 나오고 헤러웨이에 갈 때까지도 나오기 때문에 요 사건 하나 이렇게 조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은 정도입니다. 혼자가 아니야? 다르쌤 질문이 좋았어요. 혼자가 아니야? 아주 음성 지원되는 듯한 글이 좋았고, 요거 이제 제가 자연학 세미나에서 한번 한 건데, 요거 여러분 우리가 저 외우지는 못했는데, 요거는 알고 계시죠? 이게 이제 개통도 이고 이 생명의 나무지 않습니까? 이게 이렇게 가는데 약간 진화를 이런 관점에서 본다. 씨. 그래서 이거 그때 연주생 우리 같이 한 거죠, 이거. 네. 그때 한 거 다시 하는 게 또 다 까먹어가지고. 어쨌든 씨 공통조상, 루카라고 하는 공통조상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요 씨에서부터 분기를 하게 되는데 박테리아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문제가 되는 균류가 여기 있습니다. 그림상 지금 좀 멀리 있는 거죠. 그런데 미생물이라는 이유로 하나 같이 묶여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류표랑 다른 차원, 이게 되게 여러분 읽으셨으면 그런 느낌도 받으신, 누구 입장에서 미생물이야? 아니, 그 해양 오염수 방류, 정말 미미하대. 아니, 누구 입장에서 미미하냐고. 사람 입장에서잖아요. 되게 둔감할 수 있죠. 그 앞에서 제가 개통도 놓고 뭐 잘난 척할 수는 없었지만, 그런데 누구 입장에서 세계가 어떻게 보이는가의 문제를 다룬 책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있고, 미생물 이렇게 되니까 작다는 것에 대해서 포인트도 되게 많아요. 작다는 것의 특징은 일단 작다, 많다, 다양하다 이 세 개지 않습니까? 미생물의 특징이. 작다, 많다, 다양하다. 요거 자체가 누구 기준이냐면 인간의 기준인 거죠. 인간의 기준. 그래서 오늘 전체는 이 거대하다고 하는 인간의 기준을 어떻게 작게 만들 것인가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글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것들을 생각하면 왜 좋은가를 저는 또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작은 거에 대해서. 저는 이런 게 그냥 철학적 사고라고 생각해요. 칸트를 알아야 되는데 스피노자를 알아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작은 것은 뭐지? 이게 이제 일상 차원에는 답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르러야 되지 않습니까? 보편적인 그 성찰을 해내야 되고 이제 그런 게 철학적 사고고 근본적 사고라고 생각하는데요. 작다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보면서 글을 써보면 되게 좋겠다. 그래서 C에서 원래 출발을 하는데 생명이 어쩌고저쩌고 해가지고 원래는 이 지구에 뭐 40억 년 지구에 생명이 되게 뒤늦게 출현한 거죠. 그런데 이 C에서 미토콘드리아 아까 그 향모 선생님께서 너무 사랑하시게 된 미토콘드리아는 핵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쪽에 제일 왼쪽에 있는 아이가 박테리아지 않습니까? 박테리아 이렇게 있는데 가장 큰 차이는 박테리아와 박테리아 말고 여기서 미토콘드리아를 가지고 있으면 이제 진핵세포라 그래가지고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게 세포 내 공생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이제 세포 내 공생체로 그 안에 미토콘드리아도 있고 엽록체도 있으면 식물 계열로 가고 미토콘드리아만 있으면 이렇게 동물 계열로 넘어가면서 균류 쪽으로도 분기하고 동물 안에서는 이제 조직이 있냐에 따라서 어떻게 저떻게 조직이 먼저 나오고 골격이 있냐 껍데기 어떠고 저쩌고 그 다음에 조직과 골격과 조직을 갖춘 다음에 항문을 먼저 만드느냐 발생학적으로 이게 후구 입을 먼저 만드느냐 발생학적으로 성구 이렇게 해서 이제 인간의 단계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가까이 여기 표에 보면 되게 가까이 있어도 출발선상의 분기를 언제 했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공통조상을 갖기 때문에 자세히 봐야 된다. 겉모습이 비슷해 보여도 실은 되게 다른 기원을 가질 때가 있다. 이런 게 있었고 미생물이 뭐냐. 미생물이라고 하면은 이 책에서 작다 많다 다양하다. 그래서 실질적 다양성은 미생물 차원에서 관찰된다. 이게 이제 이 책에서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었는데요.
육안으로 인식할 수 없다. 요거 이제 가장 큰 거고. 아까 우리가 본 여기 개통도에는 생명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바이러스가 없는데 미생물이라는 분류에서는 바이러스가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바이러스 자체는 얘가 이렇게 막을 갖고 있지 않은 것인지 세포로 보기 어려운가 봐요. 그런데 생물적 사건이라고 해서 이제 보통은 지금 생물은 아닌데 생물적 사건을 일으키는 애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원래 위에 수목형에는 없고 미생물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미생물에는 들어가 있고 그 핵심은 실질적 다양성은 미생물 차원에서 관찰. 저는 이 말이 이렇게 생각거리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풀쌤께서 조직생활 하는데 어떻게 이 다양함을 감당할 거냐. 실질적 차원은 미생물 차원에서 관찰된다. 이런 것도 함께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고, 그 다음에 님들 이런 거 이제 가장 과제에도 우리가 쓰고 생각한 거지만 미생물 차원에서 세계를 바라보게 되면 가장 큰 효과가 개체에 대한 생각을 내려놓게 된다. 겉으로 보면 그냥 덩어리 지어서 따로 있는 것 같은데 들어가 보면 완전히 지금 게임이 달라서 어디가 어디까지를 파티션 해가지고 얘다, 쟤다라고 나누기가 되게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개체론 가지고 요런 그림이 나온 거지 않습니까? 진화론이. 근데 이 개체론의 관점에서 가장 문제는 표면적으로 달라 보이지만 근본에서 여전히 공통적 활동을 같이 한다는 걸 못 보게 한다 이런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개체 자체가 지금도 그 미생물들과의 관계 속에서 계속 모습을 바꾸고 있는데 이 형태를 보면 얘들이 가만히 있는 애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도킨스가 쓴 확장된 표현이라는 책은 제가 하나도 모릅니다만 여기 그 슬로스 선생님이 비판이라기보다 확장된 표현이라는 개념이 되게 좋은데 제가 읽기로는 그랬어요. 확장되다가 관점이 아니고 확장하는이라고 슬로스 책에는 그런 문장은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부분을 더 강조할 수 있겠구나 싶었는데 확장하는 표현형이라는 관점에서 도킨스의 확장된 표현형은 좀 아쉬운 거다라고 약간 비판하시면서 그 다음에 홀로 바이온트라고 하는 개념을 내어놓으시지 않습니까? 이 홀로 전체 바이온트 요 안에 무생물을 포함해가지고 그 관계적으로 개체를 다시 보자 이렇게 되면 그 파티션된 개체 종적으로 완전히 구별되는 개체 요거를 넘어가지고 늘 작용 속에서 진화, 즉 변이를 거듭해 나가는 모습을 포착할 수 있겠다. 그래서 개체를 내려놓고 홀로바이온트라는 개념으로 가는 과정에 있는 책이고 이거를 우리 사회생활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이제 선생님들 과제가 앞부분에 여기 나온 거죠. 나 아니면 뭐 너 이런 사고로부터 그러면 어떻게 풀쌤이 이렇게 쓰신 것처럼 어떻게 우리가 내가 내 삶을 홀로바이온트적 관점에서 내가 사람을 바라볼 수 있을까? 요까지를 이제 해석을 해내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체론을 떠난다는 게 경쟁론을 떠난 것이기 되기 때문에 이 책에서 그 개체론 넘어서서 미생물을 집어넣어서 작은 것들의 세계를 보면 모든 것이 경쟁이라기보다 상리공생적 관점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 책 가장 중요한 개념은 상리공생인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리공생의 핵심은 두 가지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 자연학에서, 도덕적인 게 아니고, 각자 자기 살려고 붙었는데, 때로는 먹히고, 때로는 먹고, 때로는 기생하고, 때로는 그냥 선의로 베푸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자기 살자고 붙은 거죠. 그런데 여기 붙을 때, 이게 이제 우리가 글을 쓸 때 유의하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상리공생하는 게 아니라, 살아야 되는 거는 개체지 않습니까? 선생님,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개체가 살려고 애를 쓴 결과가 전체가 이 모습이다 이런 거고 그걸 상리공생이라고 해서 누구의 이익인 거냐? 공통항이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그러니까 우리 그 인문세 우리가 진짜 인문세라는 말 하기가 되게 이제 부끄럽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고 뭐 귀찮기도 하고 그러시죠. 근데 이 그냥 이념태예요, 이념태.
그러니까 그냥 그런 게 있다고 일위성의 구도 같은 거죠. 뭐 대충 덩어리. 근데 그 안에 우리가 무엇을 위하여 이런 건 없다는 거예요. 안보나는 안보나를 위해서 살고, 그 다음에 오선민은 오선민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게 같이 있으면 서로 어떤 효과를 내가지고 각자의 방식으로 진화를 하는데, 그게 되게 각자에게 도움이 돼서 오랫동안 그 모습으로 좀 가는 거예요. 그런 안정, 이게 이제 홀로바이언트라는 개념. 그래서 상리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더 해석하는 글을 쓸 수 있지 않을까요? 도덕적 시선을 빼고 상리를 해석해 본다. 자, 그럼 중간에 장래 미생물 되게 재밌으셨죠? 그래서 제가 진짜 열심히 찾았는데 서울대학교의 그 마이크로바이옴 교수님 그 영상 너무 많이 봐가지고 한테 친해졌는데요. 장내 미생물 연구를 많이 하시고 그 딕션이 되게 좋으셔서 영상도 되게 이해하기가 좋았는데 그 변을 바로 이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보면 너무, 우와, 이게 웬일이냐,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그런 방점으로, 이렇게 관계라고 할까, 삶이라고 할까, 건강이라고 하는 거를 이렇게 보아갈 때, 나의 안과 박, 이런 것도 다르게 생각을 할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도 하게 돼서 경쟁 대신에 들어오는 단어가 상리공생인데 의미를 좀 많이 음미하면 좋겠다.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진화론에 대해서도 조금 치고 가는 부분 중에 하나가 진화론이라는 게 적자 생존에서 경쟁 모델인 것처럼 생각하는 우리 상식에 그 나이브한 상식에 근데 실은 조건에 맞게 자기를 이렇게 맞춰가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 드리려고 했는데 상리공생의 핵심은 둘이 이렇게 살만해서 붙었잖아요. 그런데 그게 식물일 경우에도 일생을 붙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구간별로 살만한 그 이익을 취하는 부분이 다 구간별로 걸려 있어가지고 생장에 있어서 그때그때 상리를 취하는 모습이 다르다. 이것도 개체론을 깨기 위해서 되게 생각해 볼 부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냥 자식과의 관계도 상리공생적으로 보면 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래서 그 장내 미세물 같은 게 제가 이렇게 한참 보다가 그 이제 서구적 식습관 때문에 이 안에 미생물이 별로 없다는 거 아니에요, 장 안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심지어 맹장 수술하고 이러면은 좋은 유익균, 나쁜 유익균 이건 가릴 능력도 떨어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면역계가 흔들흔들하게 되는데 그런 것도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이 안에 있는 미생물이 사실은 되게 먹을 게 없어가지고 지금 서구식 식습관 뭐 육식 이렇게 되면 먹을 게 없어서 애들은 되게 궁핍하게 지내게 되는데 그러면 그 소위 숙주라고 하는 이 인간도 그러면 상리하겠느냐 이런 거죠 이런 거.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막 좋은 거 먹고 고기 먹고 이런 것처럼 보여도 실은 내 몸에 미생물들이 건강하지 않고 상리하는 그 관계에 어떠한 그 아픔이 있다면 여기도 상리할 수가 없다. 이런 관점에서 계속 이 상리의 방향이 복합적으로 걸려 있고 근데 내 이익과 저쪽의 이익이 공통되는 상리 개념은 아니다. 그다음에 이제 조건적이다 상리가. 그다음에 이제 어 네트워크로 존재한다. 그래서 아까 우리가 말씀드린 것처럼 군락이라는 거는 동종의 집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인문세가 군락이 될지 공동체가 될지 이건 되게 재밌는 표현. 모두 다 같은 얘기만 해. 모두 다 한 사람 목소리로 얘기해. 그럼 군락이 되는 거고 많은데 하나고. 그런데 공동체는 이질성인 거죠. 다 딴 얘기하는데 계속 붙어 살고. 요런 거에서 군락이 아니라 공동체 그렇게 되는 거에 그러면 이게 이제 개체를 어디다 의존도가 되게 높은 차이를 구현하기 때문에 개체를 어디서 끊어내야 될지 되게 곤란해서 이런 거를 그냥 네트워크라고 보자 이렇게 하는 예로 초반에 지류, 식물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것도 재미있는 게 그래가지고 찾았더니 우드 와이드 웹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월드 와이드 웹이 아니고 우드 와이드 웹이라고. 식물 밑으로 너무 이렇게 연결망이 끌려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개체적으로는 나눠져 있는데,
밑에 막 차원을 셀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게 정보를 교류해가지고 여기서 동물한테 먹히고 있으면 산 건너에서도 아야아야 한다는 거예요. 막 피하면서. 안 보인다 뿐이지. 그러니까 비가시성에 대한 얘기도 할 수 있고. 그것도 하나 있고. 그런데 이제 조건에 따라서 그런 네트워크가 조건에 따라서 계속 다른 어떤 형태성을 가져가기 때문에 표면적 차이와 그 작동하는 이 공생적 다면성, 다채성의 메커니즘 같은 게 수준이 되게 달라서 놓치면 안 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또 하나가 네트워크일 때 이게 분리가 불가능한 개념이지 않습니까? 분리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숙주기생 이런 말도 좀 그 안 쓰려고 하는 것 같고요. 그래서 되게 밀접하게 되고 네트워크를 이루게 되는 그러니까 네트워크가 홀로바이언트를 다른 말로 하면 네트워크인 것 같고 홀로바이언트를 또 뭐 다른 말로 하면 공동체인 것 같고 근데 홀로바이언트라는 단어를 쓰면 미생물을 더 넣어서 설명할 수 있고 근데 요는 이질성의 복합체라는 점을 미생물을 통해서 보는데 이러면 그 부분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우리끼리 공부하는 이 사이에서 저를 똑 떼놓으면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들어가 있으면 또 이렇게 저렇게 만나는 그 요소들이랑 잘 놀아가지고 이럴 땐 저렇게 저럴 땐 저렇게. 근데 여기를 분리할 수도 없고 분리하면 살기를 멈추고. 그러니까 의존도가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생활을 한다는 게 의존도가 되게 심해지는 거다. 이러면 선생님들 글 쓰실 때 자율적이다 이런 거 쓰셨잖아요. 그 혜영 쌤 가끔은 혼자 있고 싶다. 이것도 좋고. 근데 그게 공동체 자체가 의존도가 높아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동시에 뒷부분 기억나시? 의존도가 높아가면 원래 내가 할 수 있던 게 퇴화돼요. 그러니까 능력이 커지는 게 아니고 있던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기도 한다. 이 부분이 이제 뒤에도 조금 설명된 부분이 있어서 자율적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공격해가지고 공동체적으로 네트워크적으로 산다는 건 어떤 걸까? 우리가 탐구를 하게 될 텐데 그때 의존도 높아짐, 퇴화 이런 부분까지를 포함해가지고 글을 쓰면 글이 더 풍성해지지 않을까요? 저도 연구실에 오면 저 대문 열쇠 있지 않습니까? 대문 열쇠. 시계방. 강평생 오실 때까지 기다려요. 근데 걔도 기다려. 혼자 해도 되는데 그냥 안 해. 거기 능력이 이렇게 떨어지고. 강평생은 뭐 당신 집에 가니까 뭐 고장난 거 많던데 여기 오셔서는 또 막 그냥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능력이 조건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진다. 이것도 생각할 수 있고요. 그 영상 제가 올려놓은 거 혹시 그 보셨는지요? 제가 정말 그게 책을 읽어가는 제 순서대로 찾아놓은 건데 다 보시는 시간이 안 되시더라도 그게 의외로 책 순서대로 돼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어떨까 하고 요거 하나만 하고 이제 우리 이야기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원액에 숙주세포가 있었는데 이제 지구에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러다가 뭐 어떻게 광합성하는 그 시아노박테리아 이런 애들이 그 숨 좀 쉬어가지고 산소가 점점 많아진 덕분에 원래 있었던 애들이 그 애들은 산소 없는 데서 자랐으니까 현기성이었는데 산소가 많아지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 산소를 받아들여서 활동하던 애들, 그 애들을 그냥 어쩌다가 확 이렇게 함입하게 됐는데 그런 덕분에 산소가 많아진 환경에서 잘 살게 된 게 진핵세포다라는 설명이었고, 요게 이제 그거를 뭐 분석한 게 안에 들어있는 미토콘드리아에 막이 있는 걸로 봐서는 그리고 이게 이제 얘 자체가 독립적이었을 거다 이런 거를 주장한 거고 요분이 린 마굴리스인데요. 칼 세이건의 전부인 첫 번째 부인이었던 것 같고 이 여성과학자 이게 시아노박테리 이게 그 우리나라에 과학박물관 있지 않습니까? 무슨 그런 데 가면 다 있어요. 시아노박테리아. 그런 거 이제 가서 여기 그 공주에도 되게 좋은 박물관이 있더라고. 그 서울에도 있고. 그런 게 이제 원래는 광합성을 하던 애들이 엉겨 붙어가지고 돌처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상리공생이라는 게 어떤 건가를 생각하고 개체적으로 산다는 걸 내려놓고 상리공생적으로 산다는 거는 네트워크, 홀로바이언트, 그 다음에 이런 게 있고 이거 구체적으로 뭐냐 할 때, 그 제가 생각해 본 거는, 일단 이 전체가 작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작은 것에 대해서 생각하는 삶이 어떤 건가, 요 얘기로 아마 우리가 가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게 됐네요. 다른 말로 하면은 제가 생각해 본 거는 그게 시야를 넓히기입니다. 풀쌤도 아마 글을 쓰신다면 제가 추천하는 장은 공생과 기생의 나라 언저리에서 요 챕터인데요. 1차적인 국면에서 보면 기생하는 것 같고 되게 손해보는 것 같은데 이 저자가 조금만 원거리에서 보면 아니라고 몇 세대 좀 더 보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개체적 관점은 되게 아무리 큰 것들을 생각하더라도 몸집이 큰 거, 예를 들면 뭐 국가라든지 코끼리라든지 그렇게 뭐 큰 덩치 큰 거를 생각하더라도 개체로는 되게 시야가 좁은 거고 미생물이라든지 삶의 여러 구체적인 장면을 구체적으로 쪼갤수록 시야는 더 넓어진다. 이런 방식으로 사고 실험을 하는 것으로 이제 해보면서 오늘 우리가 각자가 썼던 과제에서 재밌는 거를 이렇게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